이어지는 순서 종목 수리고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우리 수리고 종목 중에 3차 목표가를 넘어선 종목이 있다면서요? 네, 오늘 시장도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데 네. 오늘 제 종목 중에서 3차 목표가를 넘어선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해성 DS가 제가 이제 이야기한 지가 한 달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3거래일 연속 올라오면서 오늘 3차 목표가 4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봐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가 좀 문제인 건데 지금 이제 이 종목이 2달 전에 2만 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4만 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전장으로 변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2배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바로 올라가기 쉽진 않을 거예요. 다만 지금 최근에 보시면 전장으로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2배 올라왔고 그냥 어떤 IT 기기 업체들이 전장으로 진출했을 때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고 사실 이번 연도만 봤을 때 전장 쪽의 산업은 상당히 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쓰리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고 할 수도 있다. 다만 지금 이 메가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 이 전장 쪽의 흐름은 상당히 좋고요. 시장의 조정이 끝나고 올라갈 때는 결국 또 전장 쪽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모습 봤을 때 계속해서 보유가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4만 원 돌파하면서 쓰리고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한 종목 더 있죠. 지금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좀 쓰리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칩셋 미디어가 또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번 크게 올라섰다가요. 시장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때 1차 목표가를 달성했었죠.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지금 3거래일 연속 세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2차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17,500원 돌파했다가 18,450원까지 갔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오늘 투고를 외치면서 3차 목표가까지 가져가겠다. 3차 목표가는 이제 19,000원 정도 잡아볼 건데 칩셋 미디어가 이제 어제 텔레칩스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자율주행 쪽으로 원래 좀 편입이 되는 종목이지만은 텔레칩스라든가 칩셋 미디어가 전장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 특히나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1위 자동차 반도체 업체죠. 네. 이 NXP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앞서 봤을 때 해성과 비교해 본다면은 아직도 갈 자리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는 투고를 외치면서 3차 목표가까지 가져가 볼 거니까는 사실 좀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좀 조정난 그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칩셋 미디어까지 투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추가적으로 더 수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오늘 새롭게 만나볼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이 곡물 관련주가 많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곡물이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플레가 뭐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진짜 뭐 이 가격만 붙은 것들은 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인데 오늘 인플레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최근에 유가만 본다 하더라도 $60 돌파했고요. 곡물도 뭐 올라가고 곡물 가격 올라가고 있고 그 전부터 보시면 반도체 가격은 진짜부터 올라가고 있었고요.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또 아마 뭐 비트코인 하시는 분도 꽤 되실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가격만 붙으면 다 올라간다. 지금 사실 전반적인 시장이 백신 공급에 이어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그 봉쇄 해제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어떤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제조업지수도 좋게 나왔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빠르게 경기 회복이 된다고 좀 보니까는 이제 어떤 그 인플레 우려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채금리까지 올랐었죠. 이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좀 뭐 좀 소외받지 않게끔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에 있어서 이제 곡물 가격 관련주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식품 기업들도 이 도미노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이 식료품 수비가 많이 증가하면서 뭐 설탕이라든가 대두, 밀 이런 원자재 가격까지 다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자재라든가 뭐 유가, 반도체, 철강 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곡물
오늘 관련해서 오히려 이렇게 됐을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오늘은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가나 곡물,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상승을 보이고 있고 네.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뭐 반도체나 화학, 경기 민감주들을 봤었다면은 이제는 또 이쪽에 있는 그런 그렇죠. 종목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최현덕 매니저는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가 더 큰 그림인데 최근에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뭐 비료 관련주라든가 네. 좀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대동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현재 대동공업은 현재가 8,770원에 바로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양기. 아마 이제 뭐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은 좀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은 농사를 지신 분도 아실 거예요.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을 만드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매출 기준 그 시장 점유율 2등 기업이고요. 국내 점유율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대동 USA를 설립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약 480개의 딜러를 두고서 지금 트랙터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최근에 이제 어떤 곡물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는 뭐 비료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이 트랙터가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에 있어서 이제 소형 트랙터하고 이 다목적 운반차가 북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트랙터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UTV라고 해가지고요. 다목적 운반 차량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아마 좀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차량이거든요. 이런 차량이 지금 이제 이 미국에서 곡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 뭐 굉장히 큰 인기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의 매출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매출이 많이 잡히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 재택의 체류 시간이 늘다 보니까는 뭐 농장이나 주택, 어떤 시설 관리 이런 것들도 많이 쓰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아파트가 좀 많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주택에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지금 전년 대비해서 18%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시장이 18%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지금 이 대동공업의 이 트랙터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30% 늘고 있다. 자, 전년 대비해서 30% 늘고 있다는 이야기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소형 트랙터 시장 점유율이 미국 시장에서 5%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랙터 시장 점유율이 5%를 넘어가고 있다 상당히 큰 거예요.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작년도 3분기까지만 지금 그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는 영업이익이 486억 나왔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486억 나왔으면은 3분기까지만이에요. 대충 한 500억 나온다 본다 하더라도 PER 10을 대입해 보면은 시가총액이 5천억 원 나와줘야 적정 평가이구나라고 할 텐데 지금 대동공업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2천억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실적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서 이 트랙터라든가 이런 기기 어떤 주행차에 있어서 자율주행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장성까지도 뭐 굉장히 클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인플레 우려감에 있어서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우리가 이 농기계 업체인 대동공업을 좀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 바닥을 만들었던 모습에 있어서 이 바닥을 살짝 올라선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좀 탄력 있게 움직일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를 길게 보시면은 사실 이런 농기계 같은 것들이 주목을 받는 적이 크게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인플레 우려감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바닥권을 넘어서서 2018년도에 좀 화랑했던 그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9,500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8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동공업 실적 발표가 오히려 작년의 부진을 털고 앞으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9,500원, 손절가 7,800원으로 정리할게요.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말씀하시나요? 네, 오늘 시장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는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결국 시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 우려감이라는 것은 인플레 우려감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따로 있겠죠. 이 전략을 말씀드릴 거니까 매일 4시 반에 무료 방송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4시 반에 무료 방송 있으니까는 무료 방송 오늘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